안녕하세요. 이전 관리비에 대한 영상을 통해 관리비 상승 요인과 체크리스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기준들을 참고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거 형태의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하실 집을 어떤 곳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리비가 적게는 3, 4만원, 크게는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한번 하시고 기준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똑같은 크기, 비슷한 위치라면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월등히 비쌉니다. 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든다고 생각하셔도 무리는 아니에요. 관리비 폭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 즉 사무실이라는 단어에 호텔이 붙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따라서 전기, 수도, 난방 등을 업무용 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원룸보다 관리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의 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면적이 계약 공간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당 주차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는 오피스텔도 꽤 있어요. 그리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사실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유독 비싼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조사 감독 권한이 없어요. 그 관리비에 대한 공개와 관련된 규정도 없고요. 이렇다 보니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어떻게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지, 자신이 내고 있는 관리비가 얼마나 비싼 건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이전 관리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관리비 상승 요인 중 세대수가 관리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단지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는 세대수에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 관리비 자체가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서도 2019년 하반기 관리비 통계 부분을 확인해보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제곱미터당 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평당 1,650원 차이니까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공용관리비에서만 약 5만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세대수 차이 외에도 주상복합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더 비싼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롯데 시그니엘 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주상복합 아파트는 단지형 대비 초고층입니다. 순수하게 세대수가 단지형 아파트와 같다고 해도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 고층 승강기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주상복합은 1, 2층의 상가들 때문에 보안 문제로 인해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을 관리사무소와 보안요원으로 배치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주상복합이 보안이 좋긴 좋죠. 연예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5층 이하의 다세대 빌라는 보통 한 층에 2에서 많아야 4세대 정도. 1층을 주차장 필로티로 봤을 때 총 세대수는 8세대에서 16세대 정도가 될 거고요. 도시형 아파트라고 지칭하는 한 동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의 10층, 높게는 13층까지 형성되어 있고 층에 많게는 6세대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면 보통 적게는 50세대, 많게는 80세대까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도시형 아파트가 관리비가 더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비교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기계식 주차장과 관리인 선정 때문인데요. 5층 이하의 빌라는 대부분 1:1 형태의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 그로 인한 관리비나 주차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형 아파트는 일정 면적 위에 높게 건물을 올린 형태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1 자주식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건설업체에서는 1:1 주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죠. 기계식 주차, 즉 차량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의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담이지만 출근 시간에 기계주차 진짜 빡칩니다. 좀 오래된 기계주차면 출차하는데 5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인,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관리인 고용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80세대 정도의 도시형 아파트, 만약 2동이라면 150세대가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입주자 대표가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입주회의에서 보통 관리인을 고용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인 인건비가 추가로 들죠. 아시다시피 대개 10세대도 안 되는 5층 이하 빌라는 관리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건물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수선 유지비나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의 부담이 크다고. 근데 이것도 주거 형태별로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축일수록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빌라에 한해서는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엘리베이터 때문입니다. 최근 4, 5년간의 신축급 빌라들은 엘리베이터가 거의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연식에 해당하는 빌라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만큼의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의 관리비는 최소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가 더 발생합니다. 거기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첫 입주하시고 보통 1년 내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개별 분리 수거함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치 비용을 각 세대별로 각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관리비 외에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관리비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비교한 사례 외에 실제로 고민하고 계신 주거 형태에 대한 관리비가 궁금하시거나 우리 집 관리비는 많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시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빠삭하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